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오해와 편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난한 사람들을 두고 그들은 항상 똑같이 말한다고 치부하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말 속에는 가난을 개인의 나태함이나 노력 부족으로만 여기는 위험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난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의 문제점과 실제 빈곤의 다양한 측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해결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경제 성장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많은 중산층이 자신을 저소득층이라 느끼는 현실입니다. 빈곤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오해와 편견은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게 합니다. 흔히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며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하다거나 게으르다고 쉽게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가난을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짓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복잡한 사회, 구조적 요인들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럽다거나 상스럽다고 묘사하는 등 비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특히 아동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난의 원인을 사회 환경 탓으로 돌리는 시각이 강했지만 요즘에는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곤은 단순히 개인의 나태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불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빈곤층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지면서 빈곤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 혐오는 빈곤층을 더욱 소외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똑같이 말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빈곤의 실태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과연 빈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빈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최저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입니다. 이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둘째, 사회 구성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상대적 빈곤입니다. 이는 소득 불평등과 관련이 깊으며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노년층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비해 절대적 빈곤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IMF 외환 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로 인해 상대적 빈곤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부와 소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근로빈곤층의 존재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물가 시대의 생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빈곤이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빈곤은 단순히 소득 부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육,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의 결핍을 동반하는 다차원적 빈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차원적 빈곤은 개인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키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빈곤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빈곤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크게 개인적 요인과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나태함이나 능력 부족, 잘못된 가치관이 빈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개인적 요인 뒤에 가려진 사회 구조적 요인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불평등, 고용 불안정, 그리고 미비한 사회 안전망은 빈곤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들입니다. 비정규직 확산, 최저 임금 수준의 문제, 그리고 불안정한 주거 환경 등은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듭니다. 경제 성장이 빈곤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상대적 빈곤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성장 위주의 정책이 소득 재분배의 중요성을 간과하면서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지고 빈곤층은 더욱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 JITC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는 빈곤층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 전체가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디어나 교육을 통해 빈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를 강화하여 빈곤층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원봉사, 기부, 그리고 빈곤 문제 관련 시민, 단체 활동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똑같이 말한다는 편견은 우리 사회의 깊은 무지와 편협한 시선을 반영합니다. 빈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얽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낙인 찍기를 멈추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나 다양한 자료들이 보여주듯이 빈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문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EBS 다큐 시선 빈곤의 그림자, KBS 스페셜 워킹 푸어, 다큐 프라임 감정시대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빈곤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빈곤사회연대 유튜브 채널이나 참여연대의 자료들을 통해 빈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넓히고 우리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 시스템 구축, 그리고 따뜻한 사회적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똑같이 말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단순한 불평이나 변명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 속에는 복잡한 사회 경제적 현실과 구조적 불평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스크립트가 단순히 가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시선을 확장하고 더욱 깊이 있는 성찰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빈곤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능함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불균형과 결함의 증상이자 공동체 전체가 직면한 문제의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사회의 약자나 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정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문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빈곤에 대한 고정관념은 생각보다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미디어나 대중문화 속에서 묘사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은 때로는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실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인식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빈곤층은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처럼 보이거나 늘 비극적이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로 그려지곤 합니다. 이러한 편향된 시선은 대중으로 하여금 가난을 특정 프레임에 가두고 그 다양하고 복잡한 면모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은 더럽다거나 상스럽다는 식의 편견은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가난한 이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아동기에 이러한 편견에 노출된 아이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막대한 장애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정관념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난의 원인을 환경적인 요인, 즉 전쟁이나 재해, 혹은 경제 침체와 같은 외부적 상황에서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개인의 책임과 노력이라는 프레임이 강해지면서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는 시각이 우세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경시하게 만들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상대적 빈곤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지만 OECD 국가 중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불균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이는 급격한 고령화와 부족한 노인 복지 시스템이 낳은 결과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년 세대의 고용 불안정은 빈곤의 대물림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학자금 대출, 주거비 부담 등으로 시작부터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빈곤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개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이러한 구조적 원인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로 빈곤층, 즉 워킹 푸어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아픈 단면입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성실하게 일하지만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고물가 시대의 이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빈곤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경제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빈곤의 대물림 현상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교육, 기회의 불균등, 건강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은 더 나은 교육 환경에 접근하기 어렵고, 이는 다시 소득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건강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이는 다시 노동 능력을 저하시켜 빈곤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다차원적 빈곤은 개인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며 자존감 상실과 사회적 고립감을 유발합니다.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넘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빈곤의 원인을 논할 때 우리는 흔히 개인의 나태함이나 능력 부족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요인들이 빈곤을 설명하는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은 빈곤을 야기하는 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자산 불평등, 교육 기회의 불균등, 비정규직의 증가,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특정 계층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회 안전망의 미비 역시 빈곤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실업, 질병, 재해 등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충분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없다면 개인은 쉽게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 JITC와 같은 정책들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지원 기준의 경직성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제 성장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고루 혜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설적인 현상도 빈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GDP 성장률과 같은 것이 경제 지표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소득 재분배의 공정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장려세 JITC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여 일할 의욕을 높이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며 수혜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빈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똑같이 말한다는 식의 편견은 빈곤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빈곤층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그들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빈곤의 다양한 원인과 복합적인 측면을 알리고 가난이 개인의 실패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빈곤 문제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고 다큐멘터리나 캠페인 등을 통해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곤층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대의식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기부, 그리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단체 활동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기반의 연대 활동을 통해 빈곤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똑같이 말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그들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읽어내야 합니다. 빈곤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권리, 그리고 사회 통합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